여러분, 오늘 또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통행튜브의 한국자생출란에 관련한 영상을 늘 이렇게 가까이 방문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란의 아름다움 가운데 신화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중투의 신화인데요. 뒤쪽에 있는 황색의 중투는 모촉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촉에서 금년 여름이 돌아오면서 새로운 신화, 다시 말하면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잎, 다시 말하면 제일 속잎이 지금 제일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제일 작아 보이는 속잎이 장수로 보면은 5장도 있고 이제 6장이 될 수도 있는데, 오른쪽은 6장이 되겠고 왼쪽은 5장이 되겠죠. 보통 한 촉이 잎장이 5장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상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품성에 따라서 그 잎의 길이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 그 난초의 품성에 관련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되겠지만, 사람의 어떤 기술로 인위적으로 잎을 짧게 하거나 또는 길게 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품성에 따라 길게 성장하는 난초도 있고 단엽처럼 짧게 성장하는 난초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난초는 뒤쪽은 황색의 중투인데 앞쪽에는 파랗게 되어 있는 문양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후발이 되지 않은, 발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문양의 잎을 가지고 있는 한국출란을 재배해 보니까 선발색이 있고 후발색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신화, 즉 새싹이 올라오면서 무늬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 무늬가 소멸이 돼서 없어지는 경우, 이 난초가 다 성장했을 때는 무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난초의 품성을 가진 난초가 있습니다. 이런 난초는 흔히 말하기를 무늬를 가지고 있는 난초이지만 신화가 올라오면서 바로 소멸을 하는 것을 급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런 난초들을 흔히 우리가 재배를 해 보면서 꽃을 달아 보니까 신화 때 무늬가 보이다가 없어지는, 급소멸하는 난초는 꽃이 그 본연에 가지고 있는 색상을 너무도 잘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화 때 산채를 다니시다가 신화가 올라오면서 급소멸하는 그런 난초를 발견을 했을 경우에는 재배를 꼭 해 보셔야 되고 꽃을 달아 보셔야 합니다. 흔히 그런 난초들의 그 품성이 나중에는 꽃으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런 난초들이 꽃을 잘 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난초는, 지금 보시는 난초는 중투라고 하는 난초인데, 황중투라고 하는 난초인데, 보통 이제 그
그 품종의 이름을 중투라고 하지요. 그러나 황색이 강할 때 이 앞에다가 황중투라고 그렇게 하고요. 또 백색이 강할 때 그때는 또 백중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올리기를 이 난초의 품성은 황색이기 때문에 황중투라고 이렇게 문자를 올렸습니다. 앞에 보이는 신화가 성장하면서 그 잎의 안쪽으로 기부 쪽으로 무늬가 보이는 것을 더 많이 무늬가 안쪽으로 보이는 것을 중압이라고 그럽니다. 중압에 무늬가 들었다 이렇게 하고요. 주로 이런 중압의 무늬들이 일반 정중투 그 무늬와 그 다음에 잎의 갓을 통상적으로 비율을 따져 봤을 때 정중투는 갓이 무늬양의 잎의 갓이 가해로 무늬가 있는 것이 일률적으로 끝에까지 기부에서부터 끝에까지 일률적으로 무늬가 고릅니다. 그러나 앞성의 문양을 가지고 있는 중투는 주로 삼반 중투에서 보이는 무늬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정중투보다는 삼반성 중투, 삼반 중투가 더 관상미가 있고 아름답고 또 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드를 따질 때는 그 수준을 따질 때는 일반 정중투보다는 삼반중투, 압으로 먹는 압으로 무늬가 드는 삼반중투, 중압의 중투를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중투에서 무늬가 꽃 무늬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것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입으로 봤을 때는 정중투보다는 중압중투로서 삼반중투를 선호한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모든 에란인들이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녹이 많이 보이지요. 녹이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잎의 안쪽으로 무늬가 보이지요. 성장하면서 잎이 더 길어지겠지요. 잎이 더 길어지면서 마지막 이제 첫잎이라고 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첫잎, 다시 말하면 잎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잎입니다. 이 잎이 그 초기 성장하는 과정에서 쭉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엽이나 3엽이 크지만 나중에는 다 성장했을 때는 속잎이 즉 첫잎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 난초의 신화가 다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로 이 여러 입장에 한 촉이 신화가 올라왔어도 마지막 속잎이 제일 컸을 때 1엽, 2엽, 3엽 중보다 가운데 있는 첫잎이 가장 길었을 때 이 난초의 신화가 모두 성장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고 판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신화가 올라오면서 1엽, 2엽, 3엽, 4엽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오다가 마지막 이제 이 촉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속잎이 제일 마지막에 올라와서 또 제일 마지막에 제일 크게 됩니다. 지금은 한참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뒤쪽에 있는 황색의 모촉, 뭐 정조 할머니,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앞에 아들, 딸,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한 압원 안에서 난초를 키우다 보면 분촉을 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성장 발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지금 보이는 새파랗게 되어 있는 중압으로 되어 있는 이 신화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잎장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잎 폭이 한 잎으로 봤을 때 잎 폭이 넓고 문양이 많이 먹었을 때 이 화분에서 이 난초는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화가 성장을 하면서 가장 더운 그 혹서기인 여름 8월달 전후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잘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인데, 지금의 시기이죠. 이제 지금의 시기인데 7월부터 8월까지 가장 빨리 또 많이 성장하는 시기인데요. 지금 이때 이제 신화가 성장하면서 이제 가장 조직이 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과습을 한다거나 또는 상처가 나서 균이 들어간다거나 했을 경우에 연부라고 하는 병으로 새카맣게 죽게 되는데, 흑갈색으로 죽게 되는데, 그것은 연부의 병이 걸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즉시 분을 털어서 모든 촉의 난초를 분촉을 하고 따로 심어서, 소독을 해서 따로 심어서 생존의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많이 전염이 돼서 뒤촉, 즉 증조 할머니까지 전염이 되면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속히 바로 발견했을 경우에 분촉을 해서 하면 전염이 되기 전에 제일 뒤에 때는 살릴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난초는 설백봉륜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설백봉륜화가 제가 같이 첨부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꽃이 피는 난초입니다. 이 설백봉륜은 왜 설백이냐 하면, 백봉륜도 있지만 백봉륜보다 더 희고 밝기 때문에 설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괄적으로는 봉륜이죠. 백봉륜이 있고 황봉륜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이 난초는 백색을 뛰어넘고 더 진한 백색, 즉 설백색이기 때문에 설백봉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품종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잎이 설백봉륜이다 보니까 나중에 꽃을 달았을 때도 확인해 보니 보통 거의 뭐 100%에 가깝게 꽃도 무늬가 드는데, 봉륜식으로 그 잎 꽃의 가장자리로 무늬가 되는데 봉륜이 들어서 봉륜화, 꽃 화자 봉륜화라고 하는데요. 이 봉륜의 무늬가 설백색입니다. 그러니까 잎도 설백이니까 꽃도 설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 꽃이 품성이 좋다 하는 부분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다시피 끝으로 봉륜처럼, 잎의 봉륜처럼 무늬가 들었는데, 그 안쪽에 청색, 잎의 청색이 짙고 미백색이 아닌, 또는 뭐 연한 청색이 아니라 그 바탕색이 짙고, 그 다음에 끝에 무늬가 더 밝고 설백색 이듯이 이렇게 밝고, 또 무늬가 많이 먹었을 때 품성이 좋은 그런 봉륜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고, 모든 애라인들이 함께 그렇게 그 난초를 또 배양하면서 번식을 하고 또 전시에 출품을 하고, 그리고 키워보신 분들과 함께 이제 뭐 나눔도 하고 판매 교환도 하는 것입니다. 역시 저도 이 설백봉륜화를 꽃을 한 4개, 5개 정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전시에 출품을 해서 봉륜화 부분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재배의 그 노하우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좋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3일 만에 한 번씩 물을 주게 됩니다. 여름에는 3일 만에 한 번씩 물을 주게 되고, 중간에 비가 뭐 몇 시간씩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게 되면 하루 딜레이를 해서 4일 만에 물을 주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과습을 하면 식물인 난초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물을 흠뻑 주되, 약이나 물을 관수를 통해서 흠뻑 주되
반드시 빨리 마를 수 있도록, 그래서 습도를 이제 빨리 난실에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통풍을 시키고, 때로는 뭐 선풍기도 틀고 합니다만 통풍을 빨리 시켜서 분내의 습을 적당히 고르게 마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 줬다 해가지고 물 기운이 오래 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그 시기에 따라, 또 여름이면 여름, 또 겨울이면 겨울에 따라 물을 분내의 습도를 말려주는 것이 그 재배에 있어서 신화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주되 과습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통풍을 통하여 말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난초가 마르면서 또는 이제 여러가지 곰팡이라든지 그 구경썩은병에 관련된 질병들을 또 그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질병이 걸려있는, 병에 걸려있는 난초는 빨리 구분을 하고, 그리고 처방을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심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또 중투와 복륜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조금씩 난초에 대한 재배에 관련해서 말씀을 영상을 통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